메디슨 볼입니다. 레슨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 메디슨 볼만 있어도 기본적인 스윙 웨이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이 약간의 무게감이 나가는 공이에요. 이 공을 잡고 휘두르는 연습만 해도 엄청 도움됩니다.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실수 나오면 뭐가 깨집니다. 아니면 아저씨 쫓아오거나. 자, 먼저 이 공을 아래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몸을 돌려줍니다. 이 공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팔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고 몸을 돌려주는 동작을 만듭니다. 요거까지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동작, 이 메디슨 볼을 아래로 떨어뜨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운스윙을 할 거예요. 옆으로 끌고 오는 옆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을 할 거예요. 여기서 몸이 돌면서 메디슨 볼이 저쪽으로 던져집니다. 클럽 끌고 오면서 마지막에 손목으로 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채가 높게 움직이면서 정확한 컨택이 아니라 탑볼성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오르막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몸이 꿀렁이면서 정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타의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이 공을 가지고 던지시면서 이거를 1시 방향으로 보낼지, 11시 방향으로 보낼지, 12시 방향으로 보낼지 하나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은 그냥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몸에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서 내가 몸을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지금처럼 내가 클럽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쪽으로 클럽을 던져주면서 몸을 회전시켜주는 올바른 동작을 만들 수가 있지. 이 메디슨 볼을 1시, 12시, 11시 옆쪽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다운스윙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가 굉장히 높게 움직여요. 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탑볼이겠죠? 그럼 탑볼이 싫으니까 어떻게 되냐? 몸을 떨어뜨려요. 몸이 꿀렁이니까 정타 확률 줄어들겠죠? 당연히 몸이 낮아지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팔이 당겨지겠죠. 뻗어지는 스윙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어 그대로 스윙하셔야 돼요. 다운스윙입니다. 몸에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손목을 코킹을 만들어주는, 클럽을 뒤로 보내는 백스윙을 먼저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다운, 아래로 메디슨 볼을 던져주는 동작 해주시면서 회전,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쓰는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서 몸을 회전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정타가, 자연스럽게 더 빠른 스피드가 나오게 되면서 공을 훨씬 힘있게 정확하게 칠 수 있게 됩니다. 치고 도는 스윙은 구간별로 동작이 다 다릅니다. 바디 스윙의 경우 지면 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바디 스윙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먼저 다운스윙 시작 시에 몸이 왼발 앞꿈치 쪽, 왼발 발가락 쪽을 향하면서 눌려지게 됩니다. 앞쪽, 아래쪽으로 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왼쪽 옆구리가, 골반이,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면서 클럽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클럽은 지면과 평행이 된 동작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닥 쪽을 보고 있습니다. 상체는 굉장히 숙여져 있게 돼요. 머리의 위치가 셋업 때보다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다리가 완전히 펴지면서 뒤로 빠져주면서 임팩트. 자, 이렇게 되면은 공을 매우 눌러치는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손도 굉장히 앞에 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암스윙의 경우 백스윙 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작이 몸의 앞쪽으로 힘을 쓰게 되면은요, 엎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암스윙의 경우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바로 배가 뒤쪽, 위쪽으로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 앞에 공간을 다운스윙 시작부터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예요. 쭉! 이때 몸 앞에 공간이 넓으니까 이 넓은 공간으로 클럽 떨어져주고, 이렇게 되면 바디 스윙과는 매우 다르게 샤프와 왼팔이 직선이 된 상태로 공이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가도 공은 눌려 맞아요. 대신에 바디 스윙처럼 공이 극단적으로 눌려 맞지는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눌려 맞으면서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바디 스윙은 탄도가 나지 않느냐? 안 나요. 스피드가 빠르면은요, 초반에는 낮게 가다가 회전이 빨라지면서 공이 페이스에 긁히면서 백스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탄도가 나오게 되고요. 암스윙의 경우에는 출발부터 높아요. 높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디 스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언의 경우 공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임팩트 이후 팔로스루 자세는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냐? 먼저 바디 스윙의 경우 손이 앞에 나가 있고 엉덩이가 뒤에 빠져 있다 보니까 회전 자체도 마찬가지로 뒤쪽, 위쪽을 향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클럽도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 따라서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 지금처럼 최대한 페이스 앵글의 변화 없이, 손의 모양의 변화 없이 그대로 몸의 회전으로만 클럽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헤드가 손을 추월해서 지나가게 되면은요, 10개 치면 10개 다 왼쪽으로
빠지는, 굉장히 낮게 거리 안 나는 그런 훅샷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손은 안으로 들어오고 페이스는 바깥에 있는 스윙이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 자, 그렇게 되면서 느낌상 팔로스루와 피니쉬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고요. 실제 동작에서는 여기서 클럽이 풀리면서 팔로스루가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암스윙의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손목이 몸 중앙에 있는 상태의 임팩트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클럽이 위에서 아래를 향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됩니다. 자, 이때 클럽의 방향은 손과 헤드가 둘 다 타겟을 향하는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암스윙의 경우에는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팔로스루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L2L 모양이 굉장히 앞으로 세워진 가파른 L2L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 앵글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피니쉬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몸의 회전은 적어지게 되고 체중은 몸의 중앙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바디 스윙의 경우 왼발에 완전히 실리는 스윙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체중이 왼발로 넘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스윙이 완성이 되냐, 어떻게 거리가 나오게 되냐. 오른발 다 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체중 왼발에 다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스코어 프로들의 경우에는요, 피니쉬 때 특히나 클럽이 짧아질수록 오른발이 완전히 일자로 뒤집어지면서 체중이 완전히 왼발로 넘어가면서 피니쉬를 잡는 경우보다는 체중을 잡아놓고 풀스윙을 하더라도 오른발이 지금처럼 90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게 회전하면서 체중이 중앙에 남겨진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컨트롤 샷의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풀스윙의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불필요한 체중 이동은 컨택을 빗나가게 하고요. 방향을 컨트롤하기 어렵게 하고요. 스핀 제어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더 정확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굳이 피니쉬 때 오른발 완전히 돌려서, 물론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오른발을 완전히 90도 만들어서 체중 왼발 다 넘겨서 피니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체중 중앙에 잡아놓고 회전만 끝까지 만들어주면서 피니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바디 스윙과 암 스윙, 치고 도는 스윙과 돌고 치는 스윙의 모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모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모션보다 중요한 거는 모션 신경 쓰면서 동작이 뚝뚝뚝뚝 끊기면서 공을 치는 것보다 잘못된 모션이라도 한 번에 연결시키면서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동작을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윙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스윙의 흐름 위주로 신경을 쓰면서 지금처럼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체중을 어디에 두고 스윙하냐에 따라서 스윙 방법이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체중 위치별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클럽이 굉장히 길고 공이 왼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셋업을 잡았을 때 체중을 중앙, 몸을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살짝 볼 쪽으로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아주 약간 기울면서 체중의 위치가 중앙보다 아주 조금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갈 때 회전을 하면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몸이 지금처럼 기울은 상태로, 꺾인 상태가 아니라, 하체와 상체가 다른 각도가 아니라 하체와 상체가 같은 각도로 기울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려치는 스윙이 되게 쉬워집니다.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스윙이 필수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크를 넓게 가져온다? 뒷땅 치겠다는 뜻입니다.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다운스윙 회전을 할 때는 최대한 손목의 꺾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스윙이 아래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타겟 쪽을 향하게 만들어주면서 회전을 만들어주셔야 지금처럼 클럽이 세워지면서 드라이버를 눌러치는 임팩트를, 뒤에서 올려 눌러치는 임팩트를 만들면서 백스핀을 최소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더 먼 비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풀어냈을 때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울어진 상태로 끌고 들어오게 돼서 임팩트를 만들어주면 몸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적고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닫히면서 드로우성 부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른쪽으로 밀렸던 체중을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고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다운스윙 시 상체가 일자로 세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일자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워진 상태에서 회전을 한 게 아니라 누워진 걸 세워주면서 클럽이 뒤에서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앞에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지 굉장히 완만하고 넓은 스윙 아크를 그리게 됩니다. 몸은 넘어오는데 클럽은 뒤에서 쳐져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골반 나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임팩 나옵니다. 클럽이 오른쪽 뒤에서
왼쪽에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앞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넓은 완만한 아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가 쉽게 닫히면서 슬라이스가 나오지 않고 스트레이트, 브로우 혹은 아주 약간의 페이드, 그런 공이 중앙으로 가는 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상체를 세우면서 클럽은 뒤에서 앞으로 보내주는 스윙을 만들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클럽 스피드가 빠르다면은 굳이 뒤에서 올려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워서 찍어 쳐도 돼요. 오히려 몸을 세워서 눌러 쳐도 탄도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요, 오른쪽으로 넘어갔던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넘겨주면서 때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래야 임팩트 때 체중도 같이 실리게 되고요. 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체중을 실어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거리도 더 멀리 나가고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등, 날개 축지입니다.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회전을 해주면서 몸을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앞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몸의 앞쪽으로, 배치기라고 부르죠. 얼리 익스텐션. 그러면서 임팩트를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손의 위치, 팔의 위치가 다 틀어지면서 손목으로 임팩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등과 날개 축지로 몸을 밀어두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공간으로 넓게 스윙을 만들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왼발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샤프트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찍어치는 게 아니라 쓸어치는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낮고 빠른 스피드로 공이 가면서 공이 마지막에 죽을 때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드라이버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스윙이라고 무조건 뒤에서 올려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클럽 스피드가 살짝 느리다 라고 하시면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체중 오른발에서 끌고 들어와서 때리는, 내가 드라이버 스윙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체를 세우면서 체중을 중앙에 두고 뒤에서 앞으로 클럽을 보내주는 스윙을. 자, 마지막으로 나는 드라이버 탄도를 조금 낮추고 싶다, 나는 클럽 스피드가 조금 빠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몸을 밀어놓고 넓게 휘두르는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올바른 드라이버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공을 뒤에서 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들 어떻게 하시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밀고 여기서 머리는 오른쪽에 계속 있게 하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체중 이동은 해야 되니까 골반을 밀어요. 이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말도 안 되게 기운 샷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나오는 현상 첫 번째, 땡겨요. 이거 제대로 된 클럽 던져내는 동작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뒤집어지면서 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안 돼요. 이러면은 공이 지나치게 높게 뜨면서 슬라이스만 나게 됩니다. 똑바로 가는 공은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체중 이동만 안 하면 되지 않냐? 자, 그렇게 되면은 백스윙 때 머리 오른쪽 유지하면서 회전, 오른발에 체중 있고 머리 뒤에 있으면 당연히 왼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컨택이 불가능해요. 요즘 프로님들 공 치시는 거 보면 왼발이 빠지잖아요, 임팩트 때.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왼발이 힘이 강하게 실리면서 회전력이 너무 강해서 왼발이 빠지는 거랑 그냥 왼발에 힘이 없어서 빠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럼 뒤에서 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린 이미 드라이버 셋업 잡았을 때 뒤에서 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왼발 쪽에 공을 두고 그대로 오른발을 벌려서 셋업을 잡게 되면 우리의 머리는, 몸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공보다 오른쪽, 타겟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의 좌우 이동 없이 그대로 백스윙 회전을 하면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머리가 중앙, 공보다 뒤에 있었는데 더 뒤로 움직였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는 가만히 냅두고 체중 이동을 해도 머리는 공보다 뒤쪽, 머리가 심지어 살짝 움직이더라도 머리는 공보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체중 이동 없이 그냥 돌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는 공보다 오른쪽, 계속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뒤에서 치라라는 의미는 머리를 공보다 뒤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클럽이 내 몸의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지, 클럽이 앞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클럽이 뒤에서 공을 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뒤에서 쳐라 라는 의미지, 그냥 무작정 머리만 오른쪽에 두고 친다고 뒤에서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좀 더 파워풀한, 그리고 좀 더 치킨링 없는, 슬라이스가 안 나는 제대로 된 의미의 뒤에서 치는 스윙은요, 머리는 중앙에 고정시켜 두시고요. 백스윙, 그 상태에서 클럽을 지금처럼 내 몸의 앞에서 내 몸의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뒤로 간 클럽이 앞으로 오면서 머리는 셋업대 위치 그대로 유지, 혹은 셋업대보다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다 괜찮습니다. 머리의 위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클럽만 내 몸의 뒤로, 뒤에서 들어오면서 때리고, 이러면 훨씬 더 올바른 의미의 뒤에서 치는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몸통의 회전이 주가 되는 스윙과 클럽을 던져내는 스윙은 팔로스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통의 회전이 주가 이루는 스윙은 원심력이 극대화됩니다.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원을 그리는 힘이 강해지고요. 그려지는 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클럽은 더 넓게 펼쳐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팔로스루를 실제로 뻗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팔로스루가 뻗어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클럽이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스윙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도 클럽은 안에서 들어와서 안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팔로스루는 11시 방향을 향해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몸의 회전으로 클럽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 11시 방향을 향하던 클럽 헤드가 회전에 의해서 바깥쪽을 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몸통의 회전이 주가 되어 클럽을 휘두르시는 분들은 팔로스루를 타겟 방향이 아닌 안쪽 방향으로 몸의 회전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 주셔야 빨라진 몸의 회전으로 클럽이 지금처럼 뻗어지면서 아까 만들어놨던 방향과 다른 방향의 팔로스루를 지금처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클럽을 10시 방향으로 몸의 회전과 함께 안으로 당기듯이 가져와야지 회전이 그 클럽을 뻗어내서 11시, 12시 방향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안쪽으로 빠져나가야 회전이 클럽을 펼쳐내주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몸을 잡고 클럽을 던지는 스윙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힘은 강하지만 원 자체는 앞을 향하는 원이 아닌 수직에 가까운 원이기 때문에 클럽이 펼쳐지더라도 그냥 같은 라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까는 이렇게 펼쳐졌으면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은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클럽이 간다는 뜻이겠죠. 원심력이 클럽을 더 펼쳐지게 만들어줘도 내가 처음 잡아놨던 클럽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스윙은 정말 간단해요. 백스윙 같으면은 클럽 던져주고 11시, 12시 방향으로 클럽을 보내주면은 아주 약간의 회전이 그 클럽을 12시 방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클럽이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빠져나가서 직선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볼을 똑바로 보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은 무조건 아웃인으로 깎아치지 않기 위해서 뻗어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회전이 이 뻗어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적용해서 팔로스루 방향을 내가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클럽이 빠져나가면서 공을 더 제대로 컨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스윙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죠. 비거리를 잡아먹는 캐스팅. 자, 오늘은 이 캐스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만 없어져도 아이언 드라이버 둘 다 거리를 굉장히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스팅은 단순히 내가 손목을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목이 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먼저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 때 손과 몸이 지나치게 가까워지게 되면요, 공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목을 풀어서 채가 적당한 간격을 나와 유지하게 만들어 주어야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납니다. 다운스윙은 테이크백 때 손부터 명치까지 넓이가 넓었던 것처럼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유지하면서 들어와야 지금처럼 손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합니다. 손을 몸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에서 밀어내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어야지 오히려 더 공을 찍어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스윙 시 몸이 왼쪽으로 지나치게, 특히 상체보다 하체가 왼쪽으로 지나치게 밀리면은요, 지금처럼 팔은 당겨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이 당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을 맞추고자 하는 본능이 손목을 풀어서 공이 맞아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캐스팅이 나오면서 공은 맞겠지만 거리는 안 나오겠죠. 회전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최대한 몸이 일자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기울어서 회전하는 거 오케이, 해도 돼요. 몸이 일자로 세워지면서 회전하는 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몸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거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하체와 상체는 무조건 기울어져 있든 세워져 있든 혹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기울어져 있든 일자로 돼 있어야 다운스윙 때 손목이 꺾인 상태로 들어오지, 몸이 꺾이는 순간 공을 맞추기 위해서 손목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쪽으로 꺾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클럽이 지나치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은요, 무조건 뒷땅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 손목을 앞으로 풀어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캐스팅.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캐스팅이 일어나면은 스쿠핑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공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얘는 공이 높게 왼쪽으로 갑니다.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야 하지만 올바른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잘못된 거. 혹은 손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공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을 회전시킨다 그래도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풀어서 공을 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푸른다고 하더라도 뒷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작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체중 이동. 다운스윙 때 체중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거나 혹은 아주 약간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회전을 해주어야 손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오른발에 힘이 실리면서 왼발이 지금처럼 들리게 되면은요, 오른 어깨는 공을 맞추기 위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 팔은 당겨지고, 팔을 당기기 시작하면은 헛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항상 공을 치실 때는 체중을 중앙에 잡아놓고 혹은 중앙보다 아주 조금 왼쪽에 잡아놓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중앙이, 아이언의 경우에는 중앙보다 아주 살짝 왼쪽이 더 낫겠죠. 체중을 잡아놓고 스윙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손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을 치는, 캐스팅이 없는 공을 눌러치는, 공을 찍어치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캐스팅이 나오는지 한번 비디오 찍어서 파악해 보시고요.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캐스팅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캐스팅을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캐스팅 잡겠다고 무조건 손목에 힘주고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때 지금처럼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만 신경 쓰셔도 이거 완전히 없어지면서 훨씬 더 강한 컨택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다운스윙, 올바른 팔로스루, 그리고 올바른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올바르지 않고서는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런 올바른 백스윙 탑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하체, 충분한 회전, 그리고 벌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양팔의 간격.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지 올바른, 완벽한,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백스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부족한 게 바로 회전이 충분하면 하체가 못 버티고, 하체가 버티면 회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팔을 당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백스윙도 굉장히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백스윙 회전을 만들 때 어깨 위주로 회전을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날개 쭉지가 이렇게 접히면서 팔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팔꿈치가 벌어지겠죠. 회전은 어깨가 아닌 몸통, 가슴, 배, 이 몸통으로 돌려주셔야지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팔이 몸 안쪽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회전해서 팔은 몸 앞에 모여 있을 수 있게. 두 번째, 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드릴이죠. 백스윙 이렇게 왼쪽은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은 뒤로 당기고 벌어집니다. 딱 봐도 이렇게 하면 벌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뺀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쭉 펼치면서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진다? 오케이. 자, 그런데 팔꿈치를 이용해서 당기듯이 뒤로 빠진다? 클럽 잡고 했을 땐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 좋아요. 심지어 코킹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손팔은 앞뒤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위아래로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손팔이 위아래 움직임이 아닌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코킹이 아닌 힌지. 자, 그런데 이 힌지 동작도 보시면은 팔에는 아무런 동작의 변화가 없이 손등, 오른 손등만 옆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얘를 당겨서 힌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버텨준 상태에서 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팔을 위아래로 쓰시더라도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져 있는 이 각도 그대로 팔을 써주셔야지 지금처럼 팔꿈치가 안에 들어와 있는 올바른 백스윙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클럽을 바깥쪽으로 보내는 백스윙을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몸이 회전을 했을 때 클럽의 위치가 잘못되고, 이 잘못된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처럼 팔로 당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왼 어깨를 밀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몸이 스웨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처럼. 결론은 클럽은 바깥쪽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백스윙은 어떻게 가야 되냐? 자, 먼저 첫 번째, 힌지를 사용하던 코킹을 사용하던 방향은 무조건 타겟의 반대 방향, 뒤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힌지를 사용할 때는 몸은 고정, 팔은 고정, 오른 손등만 타겟의 반대쪽으로 꺾어서 클럽이 이 위치에 올 수 있게. 코킹을 사용할 때는 몸통을 오른쪽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코킹. 그로 인해서 클럽이 타겟의 뒤쪽으로 향하면서 올라가 주어야 지금처럼 올바른 기울기의 하프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 부분까지 왔던 관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팔로 들어 올리거나 회전이 적다고 팔로 당기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높은 탑을 만들겠다고
클럽을 바깥쪽으로 올리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벌어지지 않는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때 신경 쓰셔야 될 것. 첫 번째, 상체는 숙여진 상태에서 명치가 아래를 보면서 회전한다. 코킹은 몸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몸 앞에서 위쪽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고 회전에 코킹, 빠르게 회전 코킹 해주시면은 항상 어떤 클럽이든 올바른 백스윙 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펴지는 동작. 임팩트 이후에 펴지는 건 상관은 없지만 임팩트가 되기 전에 몸이 펴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얼리 익스텐션 혹은 배치기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동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공간, 스윙을 할 때 나에게 허락된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정타가 결정이 되고 클럽 스피드가 결정이 되면서 비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운스윙 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차는 얼리 익스텐션 혹은 배치기라고 하는 이 동작은요, 공간을 없애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도 줄고 정타도 안 나오고 방향도 이상해지겠죠. 먼저 이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이유는 제대로 회전을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회전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나오게 됩니다. 다운스윙 때 몸을 돌리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빠르게 휘두르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서 앞으로 힘이 써지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차는 힘으로 몸을 지금처럼 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뒤에 있던 힙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무릎이 튀어나오고 클럽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공간을 막아버리니까 잘못된 공간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스피드가 줄으면서 공을 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올바르게 회전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힙턴의 경우는 지금처럼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을 고정한 채 왼쪽 엉덩이가 돌아주는 게 가장 올바른 회전 방법입니다. 혹은 왼쪽 허리를 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골반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골반이 삐져나가면서 왼쪽이 막히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골반은 회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뼈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뼈가 아니라 살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다운스윙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셋업을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몸 뒤쪽에 벽을 두셔도 되고요. 의자를 두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펀지 블럭을 두는데요. 백스윙 회전을 할 때 오른쪽 엉덩이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왼쪽은 살짝 떨어지고요. 만약에 백스윙 때 오른쪽도 떨어지면 그것도 백스윙 때 배치기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돌았으면은 다운스윙 때 회전이니까 왼쪽이 빠지면서 오른쪽이 나가야지 잘못된 겁니다. 오른쪽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뺍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고정, 왼쪽을 뒤로 뺍니다. 자,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이 나오는 이유. 무릎을 차니까, 오른발을 일찍 떼니까. 오른무릎과 오른발은 뒤꿈치 쪽으로 오히려 펴줍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도 돼요. 그러면서 왼쪽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몸 앞에 공간이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고 정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앉아도 돼요. 자, 대신에 앉을 때 당연히 앞으로 앉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앉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앉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 부분이 접혀요.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바디턴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바디턴 스윙을 하지 않고 가볍게 클럽을 던져내시는 분들은 오른쪽 붙여놓고 왼쪽을 뒤로 빼주는 동작, 양 무릎을 뒤로 펴주는 동작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기반으로 스윙을 한다. 그런데 배치기가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접어주면서 뒤로 앉아주시면서 다운스윙을 스타트 해주시면은 배치기가 없는 스윙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몸을 잡아놓고 가볍게 클럽을 던지는 스윙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오른 무릎이 뒤꿈치 쪽으로, 왼 무릎도 뒤꿈치 쪽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쪽으로 몸이 펴지게 만들어주면은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배치기 동작 없이 넓은 공간에서 과감하고 빠른 스피드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치시려고 빨리 돌리려고 으악! 하지 마시고요. 뒤로 빠지는 동작,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 이 두 동작만 만들어주는 연습만 하시면은 배치기 없는 아주 올바른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